EBS 평생학교 여행 가기 전에 시리즈 가기 전에 장수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로컬의 컨텐츠를 발굴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로컬 컨텐츠 기획자 안은금주입니다. 자, 장수의 맑은 물, 그리고 맑은 공기, 그 다음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맑은 물과 공기를 먹고 자란 장수의 특산품이 나올 차례죠. 장수는 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1년에 모든 국민이 정말 기다리고 즐기는 축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입니다. 이름에서 나오듯이 한우와 사과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인구 2만 명의 소도시에서 사람보다 더 많이 자라고 있는 것이 바로 소, 34,000두에 해당되는 소가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장수가 이 해발 400에서 한 500고지의 그 진안고원 분지를 이루고 있는 산간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산간에 그렇게 많은 소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한반도 내에서 말을 많이 키웠던 곳이 어디일까요? 제주도? 맞아요. 내륙에서는요, 바로 장수에서 말을 번식하고 키우고 조련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말을 잘 키웠던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소도 잘 키운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장수는 한우가 유명하고요. 또 사과가 유명한데요. 우리 추석 전에 출하되는 홍로라고 하는 품종을 출하하기 때문에 이 제수시장에서요, 가장 먼저 사과를 사려면 이 장수 사과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값이 가장 비싸기도 하고 맛도 좋기도 합니다. 토마토라든가 오미자, 또 약초, 이 산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이 장수의 인기 특산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과만큼 또 유명한 장수의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미자인데요. 여러분, 오미자의 그 최초 시베지가 장수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미자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보다 더 먼저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오미자를 이게 산간 밭작물처럼 재배해보자라고 해서 키워진 것이 바로 장수가 원조라고 합니다. 장수에 가시면요, 8월 말 그리고 9월 이 정도 되면 오미자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교차도 큰데 이 깨끗한 물에서 산간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오미자가 맛이 굉장히 달고 시고 맵고 짜고 요 5가지 떫은 맛까지 다 오롯이 품고 있어서 장수 오미자를 특히 또 최고라고 치기도 합니다. 폐와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해서요, 갈증과 천식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다한증, 땀을 많이 흘리거나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 무더위에 좀 갈증나고 지칠 때 이 오미자 냉차를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행하실 때 더울 때 만약에 가시면 오미자차 한 잔 장수에서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산촌의 음식도 맛보셔야죠. 산촌 밥상, 어떤 모습일까요? 산나물이 풍부하겠죠. 장수의 산촌 밥상은요, 오히려 이 산을 넘어서 마주하는 곳이 경상남도 거창이나 함양이거든요. 이 지역의 음식하고 비슷해요. 전라북도니까 장수의 음식하고 군산의 음식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전주의 음식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달라요. 산간의 음식은 산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문화가 있습니다. 산서면에 가시면요, 이장님 내외분이 이렇게 농촌 밥상을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두 분이 부지런하셔서 사계절 내내 산에서 수확한 거를 찌고 다듬고 말리고 한 산나물들을 계절별로 이렇게 수확을 한 걸 거두어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요리로 내서 한 밥상을 차려 놓습니다. 반찬만 제가 세어보니까 22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수 한우 유명하잖아요. 한우에다가
그 장수의 산간 지역에서의 된장 묻혀서요. 1년 내내 잘 말렸던 포드라운 시래기랑 같이 넣어서 한우 전골을 또 내세요. 벌써부터 침이 고입니다. 이게 바로 한우 된장 전골이에요. 지금 봐도 맛있습니다. 오가피나물, 두릅, 그 다음에 이렇게 능이라든가 달래, 때때로 장아찌처럼 숙성시켜가지고 담가 놓으셨거든요. 콩잎은요, 노랗게 익은, 일부러 그 콩잎을 노랗게 익었을 때 수확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추장으로 또 오미자 넣어가지고 찬을 만드세요. 장수 또 한우를 가지고 육회를 얼린 거 아닙니다. 이 생고기를요, 고추장을 넣어서 무 넣어가지고 육회 무침도 항상 이렇게 한 상에 나옵니다. 굴비는요, 제가 이 굴비 맛 보고 깜짝 놀란 게 비린 맛이 없어요. 약초를 달인 물을 가지고 굴비의 비린 맛을 제거해서 쪘다고 하는데요. 산간 지역 분들 스스로가 비린내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손질하는구나. 저도 한 수 배웠습니다. 여기와 가까이 또 어떤 곳이 있냐면, 이 산간 지역에서는 사실 예전에 고기를 먹는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왜? 소는 말 그대로 이 트랙터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단백질을 채웠을까? 바로 고기 씹히는 맛이 나는 단백질 함량이 조금 높은 그런 나물들을 손질하고 그걸 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죽나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참중나무의 껍질 또는 참중나무의 순입니다. 이 참중나무의 순은 두릅처럼 그럴 거다가 떠오르실 텐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두릅은 통통하니 이렇게 둘레가 있잖아요. 참중나무 순은요, 순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제 손인데요. 이렇게 길쭉길쭉한 것, 여린 순인데 참중나무가 뭐야? 라고 하시면 사실 산간 가면요, 도로에 흔한 나무들이 다 참중나무예요. 봄이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이 푸성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오가 되기 전, 그러니까 단오절이 되기 전에 모든 산의 순이라고 하는 순들은 다 캐서 찌고 말리고 덮어가지고 1년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시면요, 그 옛날 그 맛 그대로 재현한 보리밥집도 있거든요. 산촌의 밥상을 통해 산촌의 맛을 느꼈다면 이 산촌의 향을 음미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요? 산의 갖가지 100가지 나물들을 여린 봄에 여린 순을 채취해서 덮어가지고 차를 내는 곳이 있거든요. 부부가 하는 찻집입니다. 정말 이곳도요, 부부는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서 우리 살아보자라고 해서 아무도 이 산에 오르지 않은 곳에 찾아가서 흙벽을 짓고 직접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유욕 없는, 정말 무력 없는 삶을 꿈꾸기 위해서 그저 산에 봄마다 피어나는 100가지의 산약초들을 뜯어다가 이 차를 덮어서 친구들이 오거나 지인들이 오거나 이웃들이 오면 차를 내줬어요. 친구들이 열어달라고 해가지고 연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제가 장수를 갈 때마다 항상 빼먹고 오지 않은 제 여행의 목적지가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직접 목수처럼 나무로 만들어서 의자를 만들고요. 손으로 직접 다 흙벽을 올려서 집을 만들었어요. 남편분이 산에서 100가지 나무를 뜯어다가 이 차를 만들고, 그러면 아내분은요, 봄에 피어나는 꽃을, 갖가지 꽃들, 식용꽃들을 채취에다가 피자의 토핑처럼 쓰세요. 그리고 꽃차를 만들어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꽃,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라지 꽃이에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에 부부는 항상 산약초, 그러니까 약초나 이러한 열매들을 산에다 뿌려놓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도라지가 꽃을 피워 만발할 때 그때에 맞춰서 가면 도라지 꽃이 토핑된 피자나 도라지 꽃이 토핑된 팥빙수를 맛보실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한겨울에 제가 늦게 이 찻집을 나서는데
와, 눈물이 흐를 정도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에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선물들, 이 별을 쏟아지는 별을 봤을 때 그 기분, 그때 당시에 그 기분들이 결국에는 여행의 낭만을 찾게 되고 여행을 추억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추억과 여행의 낭만은요, 뭔가 특별한 거를 보고 싶어서, 뭔가 특별한 강렬한 기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문득문득 갔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면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수의 갖가지 이 산에서 나는 아주 건강한 식재료로 몸을 채웠다면 이제 건강한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장수가 마을 특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승마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장수에 있습니다. 여기는 그 장수 IC에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읍내 가기 전에 굉장히 큰 트로이 목마 동상이 세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곳이 있는 승마장입니다. 아이들과 가족들 위주로 체험할 수 있는 특화된 승마장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만약에 가시는 분들은 트로이 목마가 세워진 승마장을 이용하시면 좋고요. 어른들끼리 난 좀 제대로 배우고 싶어 라고 한다면 국제경기장이 열리는 그 리조트 안에 있는 승마장을 가시는 것, 이렇게 취향에 맞고 능력에 맞게 찾는 승마장을 고르시는 것도 재미입니다. 승마장에서 멋진 체험을 즐기셨다면 하루를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는 곳, 바로 비행기제입니다. 워낙 높은 제다라고 해서 비행기제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노을이 정말 아름다워요. 산촌의 여행을 마무리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대단한 역사와 유물이 있는 곳만을 여행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없고 소박하고 그저 풍경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진정한 내가 원하던, 내 몸이 원하던 여행지가 아닐까? 그 여행지가 바로 장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Go!